안녕하세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만한 일이 있어서 여기에 글을 씁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하겠습니다.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연애 시절부터 저는 결혼은 필수사항이 아니어서 안 해도 된다고 말하곤 했어요. 이렇게 남편을 만날 때마다 강조했던 부부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없이 지낼 거라고도 이야기했고요. 남편도 저의 의견에 동의했었고, 우리 둘만 사랑하면 되지 전혀 문제될 거 없다며 아기는 남편도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는 했죠. 연애하고 4년 차에 상황이 물 흐르는 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께는 아이 없이 딩크로 지내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친정은 합의된 사실이면 편한 대로 하라고 하셨고, 시댁은 어머님이 썩 마음에 들진 않으셨지만 남편 생각도 그렇다 하니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7개월이 조금 넘었네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남편이 아이를 원하는 눈치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눈치를 보다가 없이 하려고 한다든지, 물론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안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 있는 곳에서는 저 애들 좀 보라며 너무 예쁘지 않냐 그러네요. 또 아기 옷 파는 가게 아시죠? 작은 마네킹에 잘 보이게 진열해 놓잖아요. 지나가다가 그 앞에 딱 멈추더니 여자애들 옷은 진짜 너무 이쁘다며 인형옷 같지? 그치 자기야?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물었어요. 오빠, 아기 갖고 싶어? 요즘 들어 자꾸 이러네. 그랬더니 아기를 원한대요. 본인 부모님들도 손주를 원하신다 그러고요. 전 애초에 아이 생각 없다 얘기했고 남편도 동의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는 거 너무 어이없어요. 아이를 갖는다는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것도 아니고 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TV를 봐도 스트레스를 줍니다. 일요일 예능에 아빠가 아이들을 케어하는 프로그램 보면서 아기가 있으면 남편도 저렇게 잘할 수 있다며 제가 듣는 앞에서 호기롭게 얘기합니다. 하루는 시댁을 갔는데 어머님의 친구 손주가 너무 이쁘더라. 친구 손주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좀 불편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옆에 오더니 엄마가 자꾸 그런 이야기로 스트레스 주면 더 아기가 안 생기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집에 와서 따지고 들었더니 손주를 부러워하시는 부모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대충 둘러댄 거라고 하더군요. 나 원참, 그럴수록 희망 고문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뒤부터는 어머님이 수시로 전화 오셔서 혹시 아기 가질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십니다. 몇 번 대응을 하다가 차단한 상태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전 정말 낳을 생각이 없고 제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또 육아는 좀 힘든가요? 지금이야 넌 낳기만 해라. 내가 다 키울게. 하지만 낳고 나면 뒤치다꺼리는 제가 다 할 거 뻔히 보이고 주변 친구들 보면 지옥 육아에 힘들어하는 거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 몸 망가지는 것도 싫고 출산도 싫었어요. 결혼하면 얘가 어쩌겠어 하는 마음으로 대충 제 비위를 맞춰주는 척 하다가 지금 와서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괘씸하기도 하고 제 뜻을 뻔히 알면서 자꾸 마음을 떠보니 진짜 미칠 노릇이네요. TV며 길거리를 다닐 때며 아이들만 있으면 은근히 아이들이 예쁘다 떠보는데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합니다. 댓글 다 읽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딩크라 생각하고 산 적이 없다라는 글을 보니 정말 열이 올랐습니다. 시술하라는 댓글을 읽고 점검 전에 제가 시술하겠다니 펄쩍 뛰며 절대 안 된다네요. 그러길래 그럼 오빠가 시술하라고 했더니 왜 본인이 시술을 하냐고 계속 화를 냅니다. 서로 말을 하다가 끝내 뺨 한 대를 맞았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젊은 것 같냐면서 씩씩대더니 손찌검을 해서 미안하다며 생각 좀 하고 온다면서 나갔습니다.
저도 너무 어이가 없고 맞은 것도 기가 막혀서 서러워서 울다가 진정 좀 하고 글을 추가합니다. 전 예체능 종사자고요. 너무 다행스럽게도 수입이 꽤 들어오고 있어서 남편과 거의 비슷하거나 제가 더 버는 달도 있습니다. 빚이 있어도 혼자여도 부족하지는 않아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가정의 기여도도 남편은 거의 없음에 가깝고요.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연주나 수업이 없는 시간은 다 자유라 대부분 제가 부담했어요. 몸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 임신 기간이 절대적으로 방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모든 이유를 들어 이야기를 해도 돈은 자기가 벌 테니 걱정 말고 다시 생각해 보라네요. 말도 안 되죠. 제가 더 잘 버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딩크를 반복하는 것도 이혼 사유지만 뺨을 때렸다는 것으로 이혼의 사유가 또 생기고 말았네요. 제 지인이 변호사라 자초지경을 설명하고 내일 얼굴을 보기로 했습니다. 가정의 기여도도 별로 없으니 자기가 뭐 챙겨갈 건 있을까요? 지금 제 마음이 화가 너무 나서 글이 정리가 안 되네요. 틈봐서 다시 추가할게요. 감사합니다. 추가합니다.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곧 들어올 것 같아서 간단히 짐을 싸서 친구네서 하루 신세지기로 했습니다. 대충 이야기는 들었어. 네가 언제까지 젊고 잘 나가겠어. 애도 낳을 수 있을 때 낳는 거야. 뒤늦게 낳는다고 후회하지 말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루라도 더 일찍 낳아야지. 라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고개 빳빳이 들고 난 낳을 생각이 없는데 애를 안겨주느니 마느니 혼자 난리야? 나는 40까지는 젊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맞았습니다. 사진은 당연히 찍었고 첨부하려 했으나 맞은 부위가 너무 눈과 가까워서 지인들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가는지 저놈은 생각도 못할 거예요. 변호사 만나서 할 얘기거리만 더 만들어주네요. 저도 차라리 주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7개월 만에 이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결혼만 하면 동화처럼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고 사는 여자가 되고 싶진 않아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빨리 마무리하고 싶고요. 다들 주말 잘 마무리하세요. 후기입니다.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 글 썼던 사람입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저는 이혼을 했고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나름 깔끔하게 이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얽히고 싶지도 않아서 길게 이것저것 재고 따지지도 않았고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오래 생각하기 싫어 그냥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음먹으니 이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진단서부터 발급받았고 최대한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언제 돌변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는 역시 한 번 본성을 보이니 술 먹고 집 앞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네요. 차라리 7개월 만에 저런 본성을 안 게 다행이었고 혹시라도 전 남편 말에 홀려 아기라도 안 가진 게 다행이다 싶었죠. 저를 때렸다는 것 자체가 정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별이 쉬웠습니다. 딩크인데 왜 수술을 하지 않느냐는 말에 저는 몸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라 몸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그 여파가 오래 남아 아무리 간단한 시술이라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이번 소송이 완전히 끝나고 다시 혼자가 된 저는 맡았던 학생들을 믿을 만한 다른 선생님께 보내고 20대에 유학하던 이탈리아에 돌아가서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때가 7월이었어요.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던 사람들과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니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모두가 나를 반겨주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교수님들과 아직 남아있는 함께 유학하던 친구들, 또 유학 시절 가깝게 지내다 왕성히 활동 중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탈리아에서 자리를 잡고 어렵지 않은 형편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지금은 전염병 여파로 한국에 돌아왔다가 아직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월세는 아깝지만요. 한국에서 마음 편히 지내다 보니 당시 썼던 글이 생각나 후기를 남깁니다. 저는 체구가 작습니다. 키도 작고 덩치도 작아요. 뺨을 맞았는데 정말 얼굴 반쪽이 다 부어오르고 터졌습니다. 너무 아팠지만 맞았다는 사실도 정말 슬펐고, 그보다 더 화났던 것은 그렇게 때리고 마치 어쩔 수 없이 때렸다는 듯한 그 자식의 태도와 눈빛이었죠. 그건 또 무슨 다른 폭력을 예고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진단서와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었고, 시댁에서도 저를 붙잡지도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죠. 주작인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또 다른 상처까지 받았고, 짧았던 결혼 생활이었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남자, 폭력 쓰는 남자랑 사느니 이혼녀 딱지를 끄는 지금의 제가 더 훨씬 행복합니다. 같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한국에 와서 만났다가 별로 알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벌써 재혼을 한다네요. 그런데 속도 위반으로 시작하는 결혼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바라던 아이. 이전에는 전 남편이 철저히 숨겨서 미처 몰랐던 아이 먼저 가지고 시작하는 결혼 축하라도 해줘야 할까요? 그런데 사실 기분이 더럽다던가 내가 화난다던가 하는 마음조차 1도 없습니다. 그만큼 예전의 정이 다 떨어진 것이겠죠. 한때 사랑했던 사람, 지금은 떠올리기조차 싫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서글프네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받는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잘 살고 있고 그때보다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저는 지금 잘 지내지만 남자와 단둘이 있는 게 좋은 일이기는 해요. 가끔 그때 일을 악몽으로 꿀 때면 수면제가 있어야지 잠이 드는 날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극복할 거라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을 겪는 분이 또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이혼이 답인데 세상에 홀로 서기 두려워서 혹시 나이 때문에 힘들고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인생은 길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